애들을 북 스마트한 사람으로 키울 거냐, 스트리트 스마트한 사람으로 키울 거냐, 이제 세상을 아는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다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규직이 없어져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인성이고, 두 번째는 소통 잘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인성이라는 거는, 자, 지금 헐리우드를 예를 들면 헐리우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별로 움직여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위해서 뭐 감독이나 작가나 조명이나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1년이나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해요. 그게 끝나면 또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 분야에는 이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가 돼야 돼요. 전 세계 최고의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인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나쁘면 아예 그 자리에 불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주질 않아요. 어떤 프로젝트든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서로 의논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도구는 결국은 대화거든요. 근데 대화를 잘 할 줄 모르면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 잘하는 사람, 어른들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공부, 책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냥 생활을 통해서 애들한테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법, 그리고 판단하는 법,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법,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음악도 작곡할 수가 있고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최종 평가하는 사람은 인간인 거죠. 냉정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거를 평가할 수도 없고, 어디다 이렇게 내놓으려면 결국은 감성 풍부한 사람이, 남을 잘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를 잘 평가하고 잘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인성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남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감성이 풍부해서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외로움,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 사람에 맞춰주는 게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려면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줘야죠. 지금 있잖아요. 제일 좋은 재테크가 뭐냐면 자식을 자기 앞가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놓는 게 제일 좋은 재테크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또래 중에 사람들 중에 겪는 애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재산을 다 애들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교육비로 아파트 사주고 뭐 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킬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맨날 받아보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돈도 벌어보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돈을 벌어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데 가서 특강을 해보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홀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어딜 가도 전체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미국의 같은 또래들한테 그거를 물어보면 아마 80~90%는 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에요. 미국 애들은.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애들을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애들한테 지금이라도 돈을 벌어보게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생 지금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게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또 결국은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는 손님들하고의 어떤 상호 교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도 배우고 그런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써주시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복합교육이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한 달간 돈 벌게 시켜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애들한테 그냥 공부 하거든요. 절대 그게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강하게 길러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굶겨봐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생을 시켜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새는 AQ라는 말을 써요. AQ라는 건 뭐냐면 Adversity Quotient라고 그래가지고 역경지수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을 해봤냐,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어봤냐. 그래서 그거를 극복한 사람은 굉장히 그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앞으로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은 아이들한테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남아들고 정규직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정규직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자, 한국 사람들은 특히 직업을 잃으면 굉장히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후후를 털고 일어나서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 역경지수가 높아서 소위 말해서 그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고생시키고 어려운 일을 해보는 거예요. 너는 똑똑하구나 그러면 얘는 그 똑똑한 거에 집착을 해서 조금 어려운 거는 시도를 안 해요. 왜? 잘못되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쉬운 것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려면 그게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이냐 그로스 마인드셋이냐 그런 거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런데 어려운 걸 시도해도 실패를 해도 야, 너는 이렇게 어려운 걸 실패했지만 너는 이걸 시도를 했으니 정말 잘한 거야. 너는 정말 용기가 가상해. 앞으로 또 해봐. 그렇게 도전을 칭찬해주면 얘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걔들한테 제가 얘기한 건 딱 하나예요. 자율이었어요. 자율.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은 네가 내리고 책임도 네가 져라.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책임지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하니까 네가 따져봐서 어떤 게 좋은 점을 생각해서 네가 결정해서 결정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라.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그냥 내가 다 해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애가 아무 결정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어른이 돼도 맨날 부모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를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걔하고 떨어져서 있는데 사실은 신문 인터뷰 내용을 많이 보냈어요. 각종 사례에 해당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를 애들한테 많이 보내줬어요. 그렇게 보내준 이유는 얘들도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잖아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뭐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직업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 게 인터뷰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저는 기사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험글이라고 해서 이제 보내면서 끝에다는 항상 얘기했어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는 잘 될 거야. 고마워. 항상 너는 잘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되 자신감을 불어넣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나중에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미국에서 혼자 있을 때도 자기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잘 될 건가 잘못될 건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너는 잘 될 거야 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신중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의 변화, 기술의 변화, 규제의 변화예요. 모든 거는 다 여기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끊임없이 우리가 듣때 이거를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저런 게 어떤 변화구나. 그러면 저게 우리 애들의 미래에 아니면 우리 세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좋은 거는 부모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그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비하는 거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답은 나오는 거죠.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부모들은
미국 특히 백인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식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돈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 얘기, 뭐 금리 얘기, 뉴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그런 거를 뉴스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재산, 그러니까 파이낸셜 캐피탈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을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새는 더 중요한 거는 멘탈 캐피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적 자본이에요. 주변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호기심을 갖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배우기, 그다음에 베풀기.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실 몇 년 안 가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학습, 매일매일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 호기심을 길러주고 매일매일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는 그냥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